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한 해가 끝났습니다. 75,800원에 끝났고요. 연간 상승률을 봐야겠죠. 한 해가 끝났으니까 300%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연중에 가장 높이 상승했을 때는 97,000원대까지 거의 10만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었으니까 상승폭은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먼저 만들었는지를 봐야 돼요. 25년 1월과 2월 달에 뭘 만들었죠? 신고가 만들었죠. 신고가는 왜 만든다 그랬죠? 미래가치가 좋아졌을 때.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건 시세입니다. 시세. 자, 그러면 이 시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그게 신고가입니다. 그럼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느냐?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됐고 그러면서 전기 부족 사태가 미국으로부터 일어났고 그런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원전에 대한 강세가 나오기 전에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었느냐? 현대 일렉트릭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아직까지도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 추세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냐? 23년이 되면서부터예요. 이때부터 신고가를 만들었고 1년, 2년, 3년째 시작한 가격대를 보면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쵸? 신고가를 첫 번째 만들었었던 가격대가 지금 얼마예요? 100만 원을 찍고 한 70만 원대 등락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있는 거냐? 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압기는 미국의 설비 투자에 들어갑니다. 즉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인프라가 어디 들어간 거냐? 전기 부족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미국이 전기 부족 사태가 진행이 되었는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숫자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그렇죠? 엔비디아는 지금 70%대 마진율을 보이고 이만큼 높은 마진율, 아니 한강에서 물을 떠다 팔아도 70%는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70%대 마진을 거의 뭐 23년, 24년, 25년도 3년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안 꺾인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들어간다?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 먹는 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전 종목군들이 24년도부터 강세를 보였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뭘 만들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세까지 이끌었다. 근데 첫 번째 단계는 어디부터 나온 거냐? 현대일렉트릭, 즉 변압기의 강세부터 시작이 됐고 인프라 투자가 끝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전력을 넣을 수 있는 원전 쪽으로 시세가 진행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정확하게 07년과 06년도에 고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장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세가 꺾이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 없다. 그러면 언제 꺾이느냐? 원전에 대한 투자가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AI에 대한 투자가 없어지거나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정확하게 0%입니다. 12월 달 들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미국 정부에서 AI를 국가 총력전으로 키웁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쭉 밑에 내려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하나예요. 자,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에 나왔던 내용인데 핵폭탄을 개발했었던 그 프로젝트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때도 소련과의 냉전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AI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미국 턱 밑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미국이 중국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럼 지금까지는 기업 측에서의 투자만 만들어냈지만 26년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 어떻게 돼요? 칩보다 전기가 더 급하다. 이제 칩은 어느 정도까지 보급이 다 됐습니다. 물론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칩이 다시 보급이 돼야겠지만 지금은 뭐가 필요하다? 전기가 더 급하다. 자, 밑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굳이 맨해튼 프로젝트급 혹은 아폴로 계획급이라는 수사를 쓰는 이유는 분명하다. AI를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막대한 전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제조업이자 에너지 산업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원전 말고 가장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는 공급이 가능한 다른 에너지원이 있을까요? 친환경이어야 되나? 그거 아니죠. 절대 불가능하죠. 이 부분 때문에 강세를 보인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사실상 볼 내용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지금 새롭게 진행하는 제네시스 프로젝트는 칩 플러스 전기입니다. 전기. 근데 이 전기 쪽을 맡고 있는 게 미국에서 오클로,
그리고 SMR, 그리고 요 설계도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이런 시공 쪽입니다. 뭐 건설 경기가 앞으로 좋아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원전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에 대한 부분이고 이 주기기를 통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 원전을 지어야 되는 건 건설 쪽에서 들어가야겠죠. 이걸 맡고 있는 게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같이 매매를 해야 될 거.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이다. 시세도 보면 어떻습니까? 5월과 6월 달에 시세 나올 때 정확히 같이 가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자, 내용 보세요. 로보티즈 먼저 보시죠. 언제 제가 매수를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릴 때 제가 뭐라 그랬죠? 확인하라 그랬죠.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25년 1월 그리고 2월 달 매수 구간 계속 잡죠. 이때부터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7월 달까지의 결과는 쭉 내려보시면 188%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매매 구간을 아직까지도 잡고 있죠. 연말까지 잡았습니다. 이렇게 왜 할까요? AI에 대한 투자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이죠. 그리고 이건 AI 에너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약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실적은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근데 원전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려면 5년, 10년 지나야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본다? 수주가 터져 나올 때까지. 근데 그 수주가 터져 나오는 것도 26년도에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는 더 된다는 거예요. 주가는 언제까지 올라가요?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미 반도체 같은 거. 아니 하이닉스로 보시죠. 하이닉스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하이닉스의 시세 지금 보면 신고가에 끝났죠. 근데 신고가를 다시 만들기 전에 24년 7월부터 조정을 1년 가까이를 보였습니다. 근데 24년도 7월 달에 발생했었던 25만 원대의 고점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을 때고 실제로 7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23년도의 시세는 어떻게 된다? 적자인 구간에서 강세를 보인 거다. 시작은 무조건 실적이 좋지 않았을 때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실적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장기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데 실적 확인 과정까지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되는 시점에서 뭐가 먼저 나온다? 가격이 먼저 뜬다. 즉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이렇게 18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는 거고 다른 종목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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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매수 구간 잡고 있어요. 근데 11월 달에 22%, 쭉 내려보면 33% 8월 달, 쭉 내려보면 57% 2월 달입니다. 거의 분기에 한 번씩 20에서 50%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여기 6월과 5월 달에 시세가 몰렸기 때문에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두산에너빌리티의 모멘텀이 끝났다, 호재가 끝났다, 시세가 다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될 때가 된 거고 그건 추세가 말해준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 더 보죠. 수급에 대한 부분. 두산에너빌리티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라는 건데 그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만 보유를 하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이 살 수도 있고 기관이 살 수도 있고 개인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불특정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가격대가 지지받고 있는 건데 그 지지받는 가격대가 7만 원 전후, 8만 원 전후 또는 6만 원 전후입니다. 물론 이건 8월, 9월, 10월, 11, 12월 달까지 포함해서예요. 그럼 이 가격대가 지금 고가부터 볼 게 아니라 밑에부터 보자고요. 10,000원 중반 후반대부터 강세를 보였으니까 7만 원까지 보더라도 연간 상승률을 보면 어때요? 300% 이상이다. 그럼 당연히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 있는 거겠죠. 무슨 얘기냐? AI 투자가 끝났다.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도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AI에 대한 부분, 미국 시장이 언제 꺾이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고 우리가 시세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고 이걸 가격으로 보고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여기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 정도까지 나온다. 그리고 26년도 그리고 특히나 1월 달에는 AI 투자가 26년도에는 정부 차원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1월 달에는 중소형주
강세입니다. 원전에 대한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 공략했을 때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쭉 보시면 그래요. 12월 30일 날 실시간 타점 정확하게 장 초반에 이야기를 드렸고 어때요? 보합권 3%대까지 높여잡아라. 76,000원대 매수 구간 잡아놨죠. 그리고 뭐 얼마까지 사라 이게 아니라 그냥 그때 시장가를 올려서 사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을 계속 보면 뭐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도 있고 원전도 있고 조선도 있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보합권 마감 반도체 강세는 AI 때문이다. 26년도에 투자 규모가 더 커진다. 원전 모멘텀도 계속된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원전 무조건 보유하면 된다. 그것에 대한 실전에서의 결과가 어떻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입니다.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해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수익 볼 수 있겠죠. 근데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한 가지 내용이 계속 동일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종목군들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나온다는 점.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어디예요? 신고가입니다. 그 신고가를 유지하는 종목군들만 이렇게 시세가 유지가 된다는 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연말까지 매수 구간 잡았다는 점. 그런 결과 쭉 내려서 보면 180%대까지 수익 구간이 커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동일한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보시면 실제 매매했었던 내용들이 다 찍혀서 나옵니다. 조작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회를 계속 눌러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보시면 돼요. 가격이 유지되는가. 수급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리고 26년도에 있을 강세장에는 무조건 신고가 종목을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시장의 답입니다. 시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즉 조정받는 구간에서 가격을 버티는 이유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그래야 수익 구간을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 구간 잡죠. 100%대 수익 구간. 그리고 가는 놈이 더 갑니다. 12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정을 받았을 때도 11월 달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하나만 더 볼게요.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11월 달에 수익 구간 몇 프로? 29%대. 어떻게 만들었다? 가격이 유지되었을 때 이런 부분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정확하게 11월 21일이죠. 11월 21일 정확하죠? 29.69% 정확하게 그렇죠? 실시간 타점 공유해 드렸다는 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고 가격 유지가 핵심입니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건 AI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단지 지금 조정 구간, 즉 기간 조정 구간이 더 길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것. 이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여기 10월 달에 나왔었던 시세도 쉰 이후가 되고 5월과 6월 달에 나왔었던 시세도 쉬었다가 갑니다. 이 쉬었다 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을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한 가지 내용이다. 신고가.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 그 부분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